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2026년 6월 27일이고요.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마감되고 나서 미국 시장에 대한 체크, 그리고 그 체크를 통해서 월요일에 반도체가 추가 조정이 나올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액티브 ETF가 또 일 주일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새로운 주도 업종이 뜨고 있어요. 이제 헬스케어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지금 체크해 봐야 될 시황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가가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10년물 채권 금리가 떨어졌어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헬스케어가 가장 이제 부각을 받고, 헬스케어 이외에는 이제 산업재, 그리고 유가 하락 수혜주인 뭐 항공이나 운송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제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오픈 AI가 기업 공개를 연기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연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연기라고 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 DCF라고 해서 지금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버는 시점이 좀 지연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픈 AI가 상장하면은 그 상장하면서 받아 생긴 이제 돈으로 이제 뭐 캐펙스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세워놨는데, 그게 조금 지연되니까 인프라 투자가 조금 그 약간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보통 이제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아마 이런 이슈들이 생겨서 어느 정도 이 시나리오들, 돈을 벌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한 6개월 연기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느냐라고 이제 뭐 GPT나 제미나이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면 보통 한 5%에서 6% 정도 빠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한국 시장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수급도 꼬인 것도 있지만 5% 6% 정도 빠졌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한국 시장을 월요일 날 이제 예상하게 해주는 야간 선물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0.57이니까 한국 시장은 금요일 날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막 월요일에 전자닉스가 막 갭으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피어 앵그리드 인덱스를 보게 되면 이게 바텀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너무 겁먹지 말고 공격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그 핀비즈의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소형주가 올라가고 있고 금융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어 앵그리드 인덱스가 막 미친 듯이 익스트림 피어 구간까지 떨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피어 앵그리드를 제가 오실레이터로 만든 거를 보게 되면 지금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아직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이제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피어 앵그리드 인덱스는 이 오실레이터를 제가 만든 거는 하도 박스권이 있으니까 이 바닥권에서 지금 놀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바닥 찍고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조금 슬로우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여기 이제 본 지수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있죠. 10년물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물가 우려가 좀 완화됐네. 물가 우려가 완화됐으니까 큰 폭의 어떤 뭐 리스크가 막 계속 생기면서 시장을 자극하진 않을 것 같다, 단기간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재무부에서 이 TGA 잔고가 그 7월 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거는 유동성이 이제 시장에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색이 크게 이제 올라오고 있지 못하는데, 7월 중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마무리될 것이다. 이미 지금 6월 말이기 때문에 6월 달에 이걸 좀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유동성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도 업종만 움직이는 가능성이 계속 있었다. 그렇지만 7월 달부터는 이 TJ 잔고 쪽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단기 클라이막스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재무부에서 우리가 7월 달까지는 TJ 잔고가 여기 보면은 1000K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 심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가 몇 달 안 남기고 한 두세 달 남기고 나서는 아마 이런 TJ 잔고가 내려오면서 유동성을 또 공급하지 않겠냐.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도 업종이 뭘까? 미국 시장의 주도 업종은 한국 시장과 달리 좀 풍부합니다. 자, 한국 시장의 주도 업종을 보게 되면 좀 답답하긴 하죠. 한국 시장은 주도 업종이 이 소라티노라고 해서 하방 표준 편차 대비 수익률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21선 이상은 반도체밖에 없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전공정. 그리고 11선 이상에서 놀고 있는 거는 하이닉스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10주 이평선 이상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되니까 여기서도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외의 섹터들이 좀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이 11선과 21선에서 바이오가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이탈했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한국에서 바이오가 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기 위해서는 10주 이평선 이상의 바이오가 올라오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시장의 새로운 섹터들이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의 그 주도 업종은 반도체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입니다. 지금 현재 RS가 70 이상인 것들은. 그럼 여기서 이제 소라티노로 내려가 보죠. 여기서도 이제 소라티노 이제 10주 이평선 이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미국 시장은 헬스케어가 최상위권이 됐어요. 그다음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뭐 레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레저나 이런 것들은 어쩌면 그 단기간의 어떤 월드컵 이벤트가 실적에 좋게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게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KB라고 되어 있는 게 은행권입니다. 은행. 그다음에 지역은행 그리고 산업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미국장 포트폴리오도 그 헬스케어 그리고 테크 반도체 쪽 그리고 산업재 쪽 그리고 금융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52주 신고가 관련된 종목군들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반도체뿐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한국 시장도 어쩌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섹터들을 지금 서서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7월 달부터 생길 수도 있긴 하겠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다른 섹터들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헬스케어 쪽. 지금 미국 시장의 헬스케어가 굉장히 강하고 최상위권의 순위로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이제 데이터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핀비즈를 통해서 미국 시장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여기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고 여기 이제 모멘텀 전략들도 당연히 이제 조정을 받죠. 그렇지만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 그리고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 미국의 소형주 ETF, IWM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형주가 지금 좋다는 거는 한국의 중소형주들도 다시 한번 훈풍이 불 수 있는 환경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미국의 그 소형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 중국 대형주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뭔가 이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렇게 썩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 여기서 또 내려가서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슬금슬금 올라가니까 이 비철금속, 금광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떨어지고 이러니 신재생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안 되겠죠. 한번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산업재에서는 유가가 떨어지니까 운송이나 항공 이런 쪽이 강하게 수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내려가서 보게 되면 우주는 이제 죽어가다가 이제 살짝 반등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택 건설 이런 것들이 좋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뭐 월드컵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지 레저 엔터 여행 테크 이런 것들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이제 한 차례 조정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지는 한국 시장에 달려 있다. 그게 이제 월요일에 있는데 야간 선물을 보니까 추가적으로 밀릴 것 같진 않다. 반도체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간만에 살짝 반등을 했고요. 전력도 지금 같이 이제 그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로봇 쪽에서는 같이 계속 여전히 조정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헬스케어, 확실히 이제 금리가 하락되는 것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바이오가 이제 강해요. 근데 왜 갑자기 좋아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에브비가 이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머크도 어 인수하면서 M&A가 갑자기 활성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음 인수 후보가 누군가.'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면서 중소형 바이오의 전반적인 매수세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데, 최근에 FDA가 일부 신약 심사에서 이전보다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사례들이 막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FDA가 유연한 태도를 보이니까 임상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니 중소형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같이 높아진 것이죠. 규제가 뭔가 낮아지고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한국 바이오에는 아주 유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FDA 심사가 미국 기업들에게 우호적이게 돼 버리면 굳이 이 빅파마들이 한국이나 또는 중국에 있는 그 신약들을 라이센스 인 해 가지고 가져올 가능성이 이제 그 니즈가 감소하기 때문에 뭐 라이센스의 가격이 떨어지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썩 유리한 것 같진 않다. 그리고 나서 한국의 제약바이오는 더 떨어졌어요. 게다가 이제 한국의 제약바이오는 미국의 한국의 제약바이오가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이제 거의 60% 까지 왔거든요. 근데 한국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2027년 영업이익 비중, 코스피의 영업이익 비중은 이제 60%로 거의 수렴해 가고 있어요. 이제 이 수렴해 나가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다른 놈들은 박살내고 얘네들만 수급이 쏠리면서 반도체 쪽에 그 시가총액 비중이 영업이익 비중으로 거의 수렴해 갔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다른 섹터로 또 돌아올 수 있는 거냐. 근데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의 헬스케어랑 바이오가 그래도 세니까 좀 보긴 해야 된다. 다만 이제 FDA의 일부 신약 심사가 이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게 한국 시장에 그렇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10년물 채권 금리가 떨어져서 여기에 영향으로 한국의 제약 바이오도 좀 반등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빠졌었고 이제 보고 싶은 거는 10주 이평선에 올라설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저도 한국에 있는 제약 바이오들을 좀 넣겠다. 근데 현재 저는 미국의 제약 바이오들은 미국 포트폴리오 한 40% 정도는 제약 바이오가 52주 신고가의 거래대금 강도 하단이다 보니 잡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막 크게 조정을 받을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보통 미국 시장에 큰 조정이 있거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이런 금융 섹터들이 망가져요. 근데 금융 섹터들이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여기 피어 앤 그레이드 인덱스의 바닥 통과가 좀 가능성이 높은 지표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두려워하기보다는 공격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섹터들은 종목군도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게 데이터 센터들은 좋지 못했어요. 오픈 AI의 상장 연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고민했을 때 여전히 이제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주식을 풀로 배팅해야 되는 어떤 시기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미장 포트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뭐 테크나 금융이나 헬스케어나 산업재 이런 쪽으로 공략을 잘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국장이 이제 문제인데 국장은 반도체 비중만 가져가야 되는 좀 골치 아픈 시장이죠. 왜냐하면 다른 섹터들이 10주 이평선 위에도 올라오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10주 이평선 위로 다른 섹터들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특히 이제 7월 달에 10일치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7월 11일이 있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7월 7일에 있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7월 7일이나 또는 7월 11일에 반도체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다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기에는 일단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소멸된 거 아닌가? 그리고 7월 11일에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D램 수출 판가 YY가 작년 기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더 드라마틱하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아닌데 그러면은 좀 줄여 가지고 다른 섹터로 플레이해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영업이익 비중이 어느 정도 수렴한 거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막 이제 시장에서 7월 달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미국 시장 따라서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는지를 잘 관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일 주일 동안 어떻게 이제 액티브 ETF들은 바뀌었는지 보려고 하거든요. 코스닥 시장 엄청 안 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들은 어떤 것을 주로 상위 포지셔닝으로 가지고 있는지 비중을 바꿨는지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여전히 소부장을 좋아해요. 반도체 소부장들을. 그리고 왜냐면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이 그 자꾸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뭐 "호남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만의 특유로 이 반도체 소부장을 먼저 최선으로 코스닥 액티브 ETF들이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비중이 이제 뭐 테스, 원익 IPS 결국 이제 다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이 전공정 쪽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보게 되면은 플러스도 VM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전공정 쪽 테스도 전공정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PSK, 원익 IPS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여기 상위권에 반도체 전공정 쪽이 포지셔닝을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게 바이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호남 지역의 반도체 투자 관련된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혹시 이제 바이오들이 코스닥 액티브 ETF 쪽으로 많이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액티브 ETF들도 전공정 쪽이나 이런 쪽으로 비중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PSK VM 여기도 VM 그래서 하이닉스 쪽은 VM 삼성전자 쪽은 원익 IPS 이런 쪽들이 많이 보이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도 있고요. 여기 이제 코스닥 액티브는 타이거 코스닥 액티브인데 타이거 코스닥 액티브도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진출한다고 하는 LNC 바이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위권에 넣다가 VM을 최상위권으로 지금 바뀌어졌다라고 일단 눈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자금 조달해 가지고 국민 성장 펀드한테 자금 조달한 뭐 리가켄 바이오 요런 것들도 좀 눈여겨 깊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리가켄 바이오도 이제 하반기에 존슨앤존슨과 관련된 이벤트가 거의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고려를 하면 그냥 제약 바이오 플레이어들은 하반기에 좀 가시성 있는 이벤트들이 일정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을 좀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긴 합니다. 워낙 섹터가 안 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배당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신재생도 장이 안 좋으니까 뭐 국내 풍력 관련된 이벤트 있는 것들 SK 오션플랜트나 SK 이터닉스나 이런 테마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타임폴리오도 장이 안 되니까 거의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위권에서는 오히려 원익 IPS를 편입을 해버렸죠. 이게 반도체 ETF처럼 전공정 쪽에 이제 투자 이벤트가 곧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과 같이 아직까지는 그 미국 시장을 헬스케어가 막 뛰어다니는데 한국 시장은 이 반도체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소화가 돼야 아마 미국 시장처럼 헬스케어들이 뛰어다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특징적인 게 알테오젠에 대한 비중을 올렸고 여기도 이제 알테오젠, 타임폴리오는 알테오젠 그리고 코엑트도 알테오젠 이렇게 알테오젠 쪽으로 숫자가 이제 뭐 생길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플레이하고 있는 게 뭐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IBK 코스피 액티브가 이제 새로 상장했는데 여기를 좀 관찰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고요. 여기도 이제 뭐 소부장 쪽에 테스, PSK, 전공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고 코엑트 AI 인프라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는 전자 비중이 너무 적어가지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비중을 높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공정의 테스, PSK 또 원익 IPS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시장이 참 그 한국 시장은 그 반도체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타임폴리오 코스피 액티브 여기 이제 SK 같은 이제 지주사 형태로 그리고 삼성물산 요런 것들을 이제 좀 잘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알테오젠을 이제 집어넣었죠. 그리고 미국 진출한다는 뭐 LNC 바이오 이런 것들을 좀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타이거 코리아 테크 액티브 여기는 이제 반도체도 할 수 있고 바이오도 하는 곳인데 여기 이제 비중 높인 거 보면은 전공정이 많아요. PSK, 뭐 테스, 뭐 VM 전공정 쪽으로 비중 많이 높였고 그다음에 뭐 올릭스 바이오 쪽에서 올릭스가 간만에 올라왔다.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플레이하는데 지금 그렇게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뭐 APR 정도 뭐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봇은 지금 장이 안 되고 있으니까 로봇 쪽이 오히려 삼성전자를 가지고 그 덜 깨지게 만들려고 플레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타임 코리아 밸류업은 주도주 위주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주도주가 전자닉스에다가 스퀘어, SK 스퀘어가 이제 주도주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플레이한 것 같고 SK까지. 그러니까 지주사랑 이런 것들을 같이 잘 플레이하고 있고 삼성물산까지 지주사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PSK랑 테스, 전공정까지 플레이하고 있다. 이게 저랑 거의 비슷해요. 제가 지금 국장 포트폴리오에 닉전에다가 지주사에다가 전공정 요렇게만 딱 들고 있거든요. 요렇게 지금 상위권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이제 저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이벤트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그다음에 7월 11일 날 있을 반도체 수출 데이터 요런 것들을 좀 7월 달에 수출 데이터 판가를 좀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는 반도체를 헐어서 바이오로 못 가고 있고 바이오를 만약에 플레이하려고 한다면 특히 10주 이평선 이상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플러스 K 제조업도 닉전에다가 스퀘어랑 뭐 삼성물산, 지주사 플레이가 같이 이제 병행되고 있는 것 같고 자 이제 바이오를 봐야 됩니다. 바이오가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가 좋았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가 만약에 뛴다면 어떤 것들을 주로 플레이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 봐야 되고 특히 상위권 비중을 공통적인 상위권 비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올릭스, 뭐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아까도 알테오젠을 많이 플레이하던데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바이오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임폴리오나 코엑트나 라이즈 이렇게 보겠는데 이제 올릭스가 공통적으로 있고 알테오젠도 공통적으로 있어요. 올릭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도 이제 상위권의 포지셔닝으로 공통적으로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이 초기 반등이면 시장에서 선호하는 제약 바이오를 먼저 플레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괜히 물렸다가 더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다음 주 7월 달 들어가면은 이제 고민해서 봐야 되는 게 헬스케어가 미국처럼 주도 업종으로 올라올 수 있는가? 그리고 반도체 이벤트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미국처럼 헬스케어나 다른 섹터들, 산업재나 이런 것들이 돌아올 수 있는가? 왜냐하면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